안녕하세요. 오늘도 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풀밭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약간 쌀쌀한데요. 전형적인 봄 날씨죠. 추워도 풀들은 열심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워내고요. 얼마 전에 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쑥 중에서도 좀 많이 헷갈리는 사철쑥과 더위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쑥의 종류가 북반구에만 250종, 우리나라에 25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쑥들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떤 쑥인지 많이 좀 혼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진쑥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쑥이 도대체 어떤 쑥이냐. 저도 그동안 많이 헷갈렸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인진쑥, 인진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철쑥이 있습니다. 이게 사철쑥인데요. 지금 이 줄기가 땅에 누워 있는데 이게 사철쑥이거든요. 바로 이 사철쑥이 인진호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인진호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진호 감별집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인진호는 국화과의 식물생약으로 대한민국 약전우의 한약, 그 생약을 설명하는 그 규격집에 등재된 품목으로 그 기원을 사철쑥의 지상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봄에 채취한 것을 면인진이라고 하고요. 가을에 채취한 것을 인진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재의 그 대표명은 가을의 사철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을 사철쑥 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위지기는 뭘까요? 더위지기, 인진쑥. 자, 여기 더위지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진쑥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는 인진쑥도 이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더위지기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사철쑥하고 더위지기 확실히 다르죠? 이게 더위지기고요. 이게 더위지기고 이게 사철쑥입니다. 더위지기, 사철쑥.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더위지기는 이렇게 지금 꼭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나무입니다. 이 줄기가. 이게 낙엽, 화렵, 관목이고요. 이 사철쑥은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인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래된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오래된 줄기,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여러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목질화된 줄기 부분에서 새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래된 줄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거를 인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인진쑥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실제로 그 약으로도 혼용해서 썼습니다. 사철쑥과 인진쑥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더위지기가 가짜 인진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짜라기보다는 서로 혼용돼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을 보면 더위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잎 모양 그대로 자라서 그 가을이 돼도 잎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더 커진다 뿐이지. 하지만 이 사철쑥 같은 경우는 잎 모양이 크게 변합니다. 지금 그 사철쑥의 잎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가늘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 일반 쑥처럼 거의 비슷하던 이런 잎사귀가 새 봄에 처음 나왔을 때 자라면서 점점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코스모스 잎사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크게 자라면서 거의 1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러한 가는 잎들이 쭉 달리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보면 이게 봄날에 이 소위 면인진이었던 이 어린 잎사귀인지 굉장히 그 의아한 느낌이 들 정도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철쑥 그 큰 모양, 어린 모양 이거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철쑥과 더위지기의 그 생김새 그리고 왜 그것이 혼용되어 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 인진호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주로 사철쑥을 인진호로 쓰고요. 근데 우리 사철쑥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주로 바닷가에서 채취한 사철쑥을 인진호로 썼고요.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이러한 더위지기 비슷한 것도 쓰고 사철쑥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썼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두 종류의 쑥이 그 혼용돼서 인진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인진호라고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더위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사나 이런 분들은 사철쑥만 인진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진호의 성분, 그러니까 사철쑥의 성분은 쿠마린, 클로로겐산, 카페인산, 정유가 주 성분인데요.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쑥 종류들이 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개똥쑥도 있잖아요. 개똥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쑥들이 다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사철쑥이 그 바람, 곰팡이류 그리고 바람 동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지방간을 치료하거나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염, 담낭염의 치료, 그리고 해열과 이뇨, 그리고 또 항세균 작용이 있어서 결핵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여러 가지 전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썼습니다. 반면에 더위지기는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효능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그러니까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하죠. 그리고 고지혈증 예방 이러한 데에 그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 경험상 이 그 더위지기는 또 하나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향기가 있어요. 어떤 향기냐면 그 박하향 비슷한 페퍼민트 향이라고 하죠. 그런 향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향이 있는 식물들은 뇌를 자극해서 신경 안정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린 잎을 차로 끓여서 먹어본 결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철쑥은 그 황달 같은 간 질환에 달여서 먹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항암 효과의 그 양리적 그 효능이 입증이 되었는데 또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너무 오래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오랫동안 복용할 때는 꼭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